안녕하십니까. HR 컨설턴트 피용실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원 교육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잘하고 있는 병원도 있으실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혹은 교육할 사람이 없어서,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하는 병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이 멈추면 직원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직원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조직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병원의 비전,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성장해야 하고 교육이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을 좀 더 잘하기를 원하시죠? 지금보다 일을 더 빨리, 정확하게, 멋있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병원에 따라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진료 시작 전에 교육을 하는 병원들도 있고요.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마친 이후에 퇴근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가급적 요즘은 퇴근 시간은 잘 활용하지 않고 그 시간은 좀 피하려고 하고요. 직원들에게도 휴게 시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주로 점심시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심시간도 우리가 1시간 진료를 하고 오전 진료가 오후까지 밀려가지고 점심시간 직원들이 밥 먹기도 힘든데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상황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20분 정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20분씩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바쁜 병원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은 계획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직원들의 의무적인 휴게 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혹은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을 이용한다면 오버타임 수당을 따로 챙겨주셔서라도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진료 시작 30분 전, 진료 마감 30분 후를 아예 근로시간으로 넣어서요. 실제로 병원의 진료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라면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9시 반부터 7시 반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다 포함을 하는 경우고요. 그럴 때에는 진료 시작 전이든 진료 시작 후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과 모여서 20분 정도 교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교육은 주로 원장님들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교육 내용에 따라 중간 관리자가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병원의 현장에서 이게 교육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준비를 해주시고 슬라이드도 막 수십 장씩 준비를 해서요.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교육을 해주시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직원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원장님께서 하는 교육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교육 요구도 조사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직원들이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교육이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의학 용어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또 혹은 영어의 그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들은 그냥 그 자체만, 영어만 보더라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열심히 교육을 해주셔도 그 교육의 효과가 없다면 사실상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해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가 하면요.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술 후 주의사항, 어떤 처치 후 주의사항, 혹은 어떤 검사 전에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걸 주의해야 하는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 단계만 더 물어보면요, 직원들은 몰라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앵무새처럼 같은 주의사항을 1, 2, 3, 4, 5번을 줄줄이 설명을 하지만 고객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막히는 직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원장님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요,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시술 후에는 왜 이걸 주의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늘 설명은 많이 했지만 왜 그걸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께서 직원들 교육해 주실 때는 어려운 병태, 생리학, 양리학 이런 내용들보다도 직원들이 좀 실제적으로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이 직원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왜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주의사항들부터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왜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중간관리자가 교육을 할 때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합니다. 직무기술서, 업무 매뉴얼,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지침, 새롭게 생긴 어떤 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병원들은 매월 한 번씩 직무기술서 읽는 날이 있어요. 직무기술서는 내 직무에 대한 설명서거든요. 내 직무의 업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핵심 과업은 무엇인지, 직무의 미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업들을 수행하고 그 과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지침은 무엇인지, 내가 일을 정확하게 더 잘하기 위한 기준이 직무기술서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읽는 것만으로도 나의 직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되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도 한 꼭지씩 같이 모여서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업무 매뉴얼을 만들 때 한꺼번에 많은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두꺼운 업무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교육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직무기술서 읽는 날에, 실제로 직무기술서를 읽는 것은 5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읽는 날, 업무 매뉴얼도 한 챕터씩 같이 읽자. 읽다 보면 이거 바뀌었는데 이건 수정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최근 사진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교육과 동시에 업무 매뉴얼을 계속 최신의 자료로 리뉴얼할 수 있어서 직무기술서와 업무 매뉴얼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우리가 매달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지침들이 계속 나와요. 원장님께서 이런 환자는 꼭 이럴 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환자는 이런 검사 미리 꼭 해야 됩니다. 이 검사 수치가 얼마가 나오면 반드시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라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한 달치를 모아서 직원들과 다시 리뷰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를 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교육이 아니라 나중에는 잔소리가 되는가 하면요, 결국 한번 이야기한 것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잔소리처럼 자주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직원들이 바뀌지를 않아요.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직원들이 몰라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런 경우는요, 사실상 원장님의 지시사항은, 즉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일하는 방식을 문서로 정리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업무용 메신저에 그냥 한 줄 공지처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환자는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세요. 한 줄 한 줄씩 적어서 직원들에게 공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어디에 문서로 누적해 놓지 않으면요, 결국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직원이 바뀌면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업무 지침으로 따로 하나 만드셔서요, 그 내용도 우리가 직원들 정기적으로 교육하면서 리뷰하시고 직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2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정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바빠서 교육을 못했다, 혹은 휴무자가 너무 많아서 교육을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날짜를 조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루틴하게 정기 일정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기가 조금은 쉽더라고요. 교육을 하실 때 제가 20분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장님들께서 1시간씩 이렇게 길게 교육을 해주셔도 사실상 직원들이 그 1시간의 교육량을 집중해서 듣기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한 지 조금 오래된 시간이 지난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집중해서 기억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교육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한 번씩 우리가 워크숍을 잡아서 몇 시간씩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되, 매월 그래도 최소한 우리 병원에서 한 달에 20분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우리 직원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결국 그게 우리의 조직의 성장이고 병원의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할애를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교육을 하실 때 직원들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원장님께서 PPT로 띄워놓으시고 교육하고 종료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번 교육에서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세요. 어떤 시술 후 주의사항 5가지 A4 용지 하나에 적으시고요. 왜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각각의 코멘트들을 짧게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배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하나씩 그런 교육 자료들이 쌓이면요, 그 교육 자료들이 평가할 때도요, 지식시험 출제할 때 원장님께서 교육하셨던, 그래서 배포하셨던 그 교육 자료에서 지식 문제를 출제하고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 그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원장님께서 교육하시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원장님께서 그 같은 주제의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신입 직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교육을 또 하기 어렵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교육을 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 놓으시면요, 그 영상 자료가 결국 우리 병원의 지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교육 자료가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교육을 매월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 시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A4 용지 있잖아요. 그 한 장의 교육 자료도 같이 축적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요, 12번의 교육이 있어요. 12개의 교육 영상이 구비가 되는 거고요. 12개의 교육 자료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신입 직원이 입사를 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 하셨던 교육들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주에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 자료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 교육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했던 교육 내용이요, 1년 뒤, 2년 뒤 직원들이 기억할까요? 물론 기억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1, 2년 뒤에 다시 리마인드를 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도 이 영상 자료가 잘 활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규모가 작은, 그리고 직원들이 오프로 인해서 모든 직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병원들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 20분씩의 시간을 최소한 할애하셔서 원장님께서 교육을 해주시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으시고, 영상으로 찍으신 그 자료는 교육 자료로 반복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또 원내의 직원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다시 그 교육을 듣고 싶은 직원들은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금 교육을 쉽게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을 왜 하는가? 결국 직원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은 언제 하는가?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병원 상황에 맞게 하시되, 그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고요. 한 번 모일 때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교육을 해주실 때는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 우리 직원들이 고객에게 안내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당장에 쓸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중간관리자가 교육을 해주실 때는 직무기술서나 업무 매뉴얼, 그리고 병원 내부의 어떤 지침들을 가지고 계속 리뷰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교육을 해주시는 방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해주실 때 A4 용지 한 장으로 교육 내용을 요약하셔서요, 직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하시는 장면도 영상으로 촬영을 하셔서 우리 내부 교육 자료로 반복해서 사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육은 이 교육 이외에도 워크숍이라든지 중간관리자, 직급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전체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우리 병원의 부담감을 최소화해서 최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혹시 메디플로우 인사관리를 활용하시는 병원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메디플로우 인사관리에 들어가시면 교육 현황 관리를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되는 교육들을 계획할 수 있고, 그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의 이수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직원이 우리 병원에 근무하면서 1년 동안 어떤 교육을 참여를 했는지, 신기하게도 이 교육 날짜 때마다 오프를 받아가는 직원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이 1년 12번의 교육을 했지만 어떤 직원은 12번을 다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직원은 5번만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 현황 관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메디플로우 인사관리 내에 교육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